반갑습니다. 정치열입니다. 자, 23년도 2차 경찰학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간단하게 이제 총평을 좀 하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난이는 어,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중상의 난이를 보인 시험이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자, 시험 직후 말들이 많았죠. 이게 뭐 극상이다, 아주 어려웠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이게 찬찬히 하나하나씩 풀어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멘탈을 흔들 수 있는 문제들이 섞여 있어서 그렇게 어렵다. 아니면 거기서 멘탈이 흔들렸다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는데, 자, 멘탈 딱 꽉 부여잡고 이렇게 끝까지 정진을 한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시험이었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는 중상 좀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2년 2차에서 굉장히 극상의 난이도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23년 1차 올해 1차 시험 때는 또 극하의 난이를 보였죠. 자, 그래서 뭐 중간이 없냐, 자,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자, 한마디로 총평을 끝내자면은 중간은 있었다. 중간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자, 그러면 출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제 비율에서, 자, 1차와는 달리 공지한 비율을 정확히 맞추지는 않았죠. 자, 하지만 내외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공지한 출제 비율대로 출제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딱 정확한 비율을 맞추지 않고 이제 특히 우리 경찰학의 기초 이론에서 좀 덜 낸 문제들을 이제 좀 강론에서 한 문제라든지 행정학에서 좀 더해서 이제 문제를 낸다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그리고 좀 특징이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개수 문제가 출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수 문제가 중요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자, 개수 문제 풀려면 OX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안 나온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번만 안 나왔다. 근데 개수 문제를 좀 지양할 것 같긴 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또 특징이 뭐냐면 다루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조금 아주 일부 극히 자,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문들 하나하나의 이제 지문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죠. 수업을 하면서도 당황하지 마라. 모르는 지문들이 나오거나 모르는 용어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라. 분명히 풀 수 있게 내준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멘탈 흔들지 말고 보면 답이 보일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이번 시험에도 어김없이 그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됐고, 자, 뭐 일부 한 지문 네 개의 지문 중에서 지문 한 개를 모른다 하더라도, 뭐 두 개를 모른다 하더라도 명확한 답을 줘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끔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 기존에 이제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출제가 됐어요. 자,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이런 것들은 대비를 했었죠. 특히 우리 적극행정 있죠. 적극행정.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서로도 공부를 했고, 자, 그리고 막판에 찍기 특강, 찍기 특강으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지문이, 자, 기본서에 있는 지문이 1번으로 출제가 됐고, 찍기 특강에서 했던 게 2번, 3번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답은 4번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 요것도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사라 모델. 자, 사라 모델 같은 경우에도, 자, 기존에 문제들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거 이제는 내용 물어볼 거다. 그러니까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봤고요. 자, 그래서 요것도 요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뭐 타 학원들 보니까 뭐 두 문자 해가지고 앞에만 뭐 이렇게 외워가지고 순서만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자, 우리는 그렇지 않았죠. 자, 우리는 내용을 보고
들어갔고 이거 내용 보고 들어가라고 제가 강조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요런 부분들 자,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시험 경향에 맞춰 가지고 경찰학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믿고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죠. 자, 이거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좀 하나하나씩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일단 우리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했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받는 점수에서 우리는 뭐 두세 문제 정도 더 맞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한 기간에 비해서 점수가 많이 높았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도 점수가 많이 높죠. 그래서 골고루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한 80 이상 이렇게 다 맞았죠. 자, 80 이상 맞고 자, 그리고 뭐 100점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전화가 아직 안 와서. 자, 근데 지금까지는 뭐 한 97.5점까지도 이렇게 그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개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이제 점수는 이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또 운도 따라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공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뭐 다르게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그동안 이렇게 잘 해오고 있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 디테일하게 뭐 지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그대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죠. 거의 뭐 시험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벗어난 게 하나도 없죠. 다 그대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스나이퍼까지. 자, 여기서 이제 특히 뭐 3번. 자, 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자, 요거 분명히 우리 출제된 거 이거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출제할 거다. 완전히 이거는 찍어버렸죠. 스나이퍼 저격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다 인정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 자기들이 안 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학원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좀 얘 좀 벗어난 언행이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다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하고 강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학원보다 우리 학원 학생들이 점수가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안 했다면은 강사 본인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자질을 탓해야지 뭐 다른 학원들도 안 했을 것이다. 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분석을 보시면은 자, 이론 문제 14, 그리고 조문 24, 판례 11, 자, 그리고 사례 3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됐고,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지나간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참고는 할 수 있죠. 이렇게 출제가 되었구나. 자, 이런 문제들도 좀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특히 판례 문제 그리고 사례 문제. 그러니까 사례로 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례로 요번에 사례 나온 것들도 제가 이거 사례로 다 나온다. 또는 이거는 아직 사례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건 사례로 분명히 낼 수 있는 문제다. 해가지고 우리 연습도 다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대로 나왔죠. 자, 그래서 이 출제 분석한 것은 그냥 여러분들 한눈에 보시라고 이렇게 좀 출제가 됐으니 참고하시라고 넣어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뭐 쉬운 문제들은요 그냥 틀린 부분들 그 정도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 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좀 적절히 조절을 하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것은 정답은 일단 4번이죠. 자, 경찰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을 할 때, 자 사법경찰, 사법경찰, 수사경찰, 자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경찰학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 경찰의 개념은 행정경찰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행정경찰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권 분립 사상에 따라서 이 사법은 애초에 논의의 전제가 되지 않아요. 논의 전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사법경찰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보통 경찰의 임무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누차 했던 거고, 요거는 1번은 뭐 다들 쉽게 문제를 맞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의 위험 방지 임무에서 말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게 이제 좀 어렵게 나왔으면 했는데 사례형으로, 그죠? 자, 근데 요것도 이제 너무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 자 외관상 위험이 존재할 때 경찰 개입이 적법하더라도, 자 원칙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킨다. 자, 일단 국가배상의 요건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국가배상법상의 요건은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뭡니까? 위법한 경찰 작용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국가배상법으로 가지만, 자 적법한 경찰 작용은 어디로 갑니까? 손실보상으로 가고, 자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경찰 영역에서는 경직법, 자 경직법 11조의 2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자, 우리가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뭐 다 다른 학원들도 다 했을 겁니다. 자, 당연한 소리죠, 이거는. 자, 그래서 정답은 뭐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보시면,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 이것도 미친 듯이 했죠. 자, 정답은 일단 옳은 것 4번입니다. 자, 1번 한번 보시면은,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이제 두 개를 두는 경우가 있죠. 경기 남부라든지 경기 북부, 자 이렇게 두고 있는데,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이라든지 관할 구역, 자 사무 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자, 요게 지금 잘못된 거죠. 행안부령이 아니라 뭐로 정한다고 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못됐고, 2번,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된다. 자, 위원이죠, 위원. 자, 요것도 뭐 위원회 특강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숱하게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자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임기는 3년인데 연임할 수 없는 거죠. 연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뭐 기본적인 문제고요. 자, 4번이 옳은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답 4번. 이것도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경찰 조직의 냉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정답, 옳은 거 찾는 거니까 2번인데, 자 1번 보시면은, 자 이것도 우리 기본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숱하게 했던 겁니다. 자, 리더 호퍼는, 자 사회 체제에 대한 기존의 신념 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신념 체제에 의해서 급하게 대체될 때가 아니라 대체되지 않았을 때 냉소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고 2번은 옳은 내용이고요. 자, 3번, 회의주의와 비교할 때 냉소주의는 조직 내 특정한 대상을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거 지금 거꾸로 써놨죠. 회의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냉소주의는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그 대상 자체가 특정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이거를 개선시키고자 하겠다라는 의지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건 회의주의에 대한 내용이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냉소주의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직 관리 방안은 인간은 본래 게으르고 생리적 욕구 또는 안전의 욕구에 자극을 주는 금전적 보상이나 제재 등 외재적 유인에 반응한다고 상정해서 조직이 권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자
미끄리거의 인간 모형에 기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Y 이론에 입각한 행정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X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작은 호의를 제공받은 경찰관이 도덕적 부채를 느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선한 후속 행위를 하는 상황. 미끄러운 경사 가설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 미끄러운 경사 이론은요, 이게 아니죠. 자, 작은 호의가 반복되면 이게 작은 부패가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부패들은 큰 부패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게 원론이고요. 자, 보통은 이렇게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작은 호의가 반복되면 자, 요게 관행이 되고, 자, 이게 부패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호의를 금지하는 그리고 요거를 허용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 대립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 이론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1번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자, 작은 호의는 이제 일단 부패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부패는 아닌데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도덕적 부채를 느꼈대요. 좀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뭘 했대요? 부패 행위가 아니라 선한 후속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맥락이 같은 건가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1번은 X가 되겠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해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의 명분 있는 부패. 자, 이거는 좋은 결과를 목적으로 한 활동이라도 불법적인 경우를 말한다. 자, 그리고 더티해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영화로도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게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법의 어떤 실현 같은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제 경찰관이 느껴가지고 밤에 돌아다니면서 법망을 피해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고 다니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영화도 있긴 한데 뭐 그거 보겠다 그러지 마시고, 자, 도덕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윤리적, 정치적 혹은 법적으로 더러운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련된 딜레마적 상황. 이것을 이제 더티해리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더티해리 문제는 경찰 행위의 방법에 제한이 될 경우,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 발생하고, 자, 특히 경찰관의 판단으로 그 제한이 바람직하지 않고 비이성적이고 불공정할 경우에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행위 자체가 개인적 이익 추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조직 또는 우리 사회 차원의 이익 추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이것도 우리가 했죠. 자, 하이덴하이머. 자, 하이덴하이머의 이제 부패를 여러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 자, 그래서 관중심, 자, 시장 중심, 공익 중심, 이것도 우리가 숱하게 다뤄왔던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3번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우리 배웠던 거 나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서 자기 또는 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것도 옳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틀린 것은 이제 하나죠. 1번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6번 보시면은요,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자, 정답 3번이고, 자, 3번을 보시면 자, 공공의 신뢰라고 나와 있어요. 자, 공공의 신뢰. 자, 이게 사회 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 활동의 기준에 대해서 자, 우리가 5가지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뭐가 있었죠? 첫 번째로 공정한 접근이 보장돼야 된다. 자, 그리고 공신, 공공의 신뢰, 자,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 자, 그리고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의 확보. 자, 그리고
협동, 팀워크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냉객도 있었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자, 그중에서 이 자, 공공의 신뢰 확보. 요게 이제 지금 답으로 나온 건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경찰을 믿고 맡겼으면은 자신의 힘으로 뭐 일을 해결하지 마라.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고, 지금 여기 나온 것은 협동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와 버렸어요. 자, 지금 이 지문 자체가 협동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자, 공공의 신뢰는 자력구제 금지라든지, 그리고 법 집행 잘해야 된다. 자, 그리고 법 집행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최소물 인력을 사용해라. 그리고 뭐 사적 이용, 사적인 이익 추구, 사익 추구, 금지해야 된다. 뭐 요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게 공공의 신뢰 확보죠. 자, 그래서 지금 요것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잘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6번도 정답이, 자, 6번은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1번, 뭐 3번, 4번. 이것도 뭐 미친 듯이 우리가 했던 거죠. 자, 2번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갑총경. 자, 여기서는 이런 계급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 우리 경찰에 이제 한정해서 내는 거지 뭐 다른 뭐 기관이라든지 뭐 다른 교육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가지고 뭐 문제를 내지는 않겠죠, 당연히. 자, 일단 기존에는 이게 달랐어요. 계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달랐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근데 지금 통합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직급 뭐 계급 같은 거 구분 없이 시간당 1시간당 40만 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이다. 근데 1시간을 넘어가는 순간 뭐 2시간, 3시간, 4시간 이거 상관없다 그랬어요. 이런 거 상관없이 이 1시간 금액의 몇 분의 몇?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걸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1시간 이상을 강의할 때에는 60만 원 이상 받지 못한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도출을 했었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갑총경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씩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1시간을 초과한 거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한액은 6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거를 몇 달 동안 했다고요? 월 1회씩 몇 달? 3회를 했습니다. 자, 그럼 60 곱하기 3 해보세요. 자, 몇입니까? 180만 원. 180만 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상한액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자,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 다 했던 거죠. 자, 이것도 개정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한 2년 됐나요? 하여튼 요것도 바꿔라 해가지고 요것도 바꿔서 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해라. 뭐 찍었던 거 그냥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이번에. 자, 이거는 뭐 잘 나오던 거니까 이거는 누구나 어디서 공부했던 상관없이 누구나 다 잘 맞췄을 겁니다. 자, 당연직 위원은, 자, 경찰청은, 자, 청문 감사 인권 담당관, 자, 그리고 시도청은 감사관으로 한다. 자, 이거 지금 거꾸로 바꿔놨죠. 자, 다 예측했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자,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자, 시도 경찰청 인권위원회 각각의 위원장 위촉위원회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 근데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3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여기가 지금 잘못됐죠. 자, 3차례가 아니라 몇 차례입니까? 2차례. 자,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그랬어요. 제가 이거 월이냐 분기냐 요게 이제 또 헷갈릴 수 있을 것이다. 자, 너무 헷갈리면 제가 미친 듯 했죠. 막 시분 막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것도 뭐 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각각 분기 1회가 아니라, 자,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월이죠.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보시면, 자, 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찰청 인권위원회나 뭐 시도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위원이 될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자, 9번을 보시면은요. 자, 요거는 기존부터 제가 이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나왔고, 자, 거기다 제가 일부러 써놨습니다. 자, 근거를 또 안 믿을까봐. 자, 기본서에서 이거 우리가 했던 내용이다. 1번은 자,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자, 그 행위에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징계 의결 또는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는다. 기본서에서 본 내용이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하고 3번은요. 우리가 찍기 특강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 더 봐야 되겠다. 조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봤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경찰청 소속 기관, 경찰청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산하단체 임직원 등에게 적용이 되고, 자,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감사를 받는 사람이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과 자체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 이해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기본서에서도 보고 찍기 특강에서도 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봐왔던 사안들입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은요. 자, 요거는 이제 안 본 겁니다. 저는 안 봤으면 안 봤다고 합니다. 자, 뭐 딴 데도 안 봤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안 봤으면 깔끔하게 안 봤고 다음에 우리가 보강해가지고 더 좋은 성적을 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지금 1번, 2번, 3번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자, 누구든지 자,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자,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어디죠? 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뭔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경찰만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개입을 하던 것을 어떻게 지역 주민과 그러니까 관민이 같이 함께 지역에 있는 당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함께 노력하는 그런 모든 활동,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죠. 자,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자,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같이 하는 것들은 아니죠. 같이 하는 것들은 아닌데 도대체 이 지문의 정체는 뭐냐? 자, 일단 이게 제가 해설에는 지리적 프로파일링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자, 그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한 프로그램인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포화 순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것과도 비슷하고요. 자, 그리고 지리적 프로파일링하고도 비슷한데 약간 지리적 프로파일링 쪽에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게 정체가 좀 애매하죠. 1번 지문 자체가. 근데 명확한 것은 지역사회 경찰 활동 이제 우리 시민들과 같이 협력을 통한 어떤 문제 해결 활동이 아니라는 점. 자, 여기에서 이게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경찰 활동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적 예방 중심의 경찰 활동 전개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경찰은 지역사회 내 자,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적 주체들은 물론 자, 시민단체 등 사적 주체들과도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고요. 자, 11번을 딱 보고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멘탈 붕괴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 학생들은. 자, 그런데 이런 거에서 이제 멘탈이 흔들리면은 끝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끝까지 종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그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일단 톨리와 패링턴이 나오긴 했지만 못 들어본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못 들어봤습니다. 자, 맞아요. 인정합니다. 자, 제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죠? 자, 그걸로 풀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우리가 공부한 거기 때문에. 그죠? 자, 요거는 어제도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죠. 자, 킹정합니다. 킹정. 인정도 아니고 킹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가도 읽어 보면은 이 네 개 밑에 보기 2번에서 발달적 범죄 예방이다. 뭐 이렇게 유추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좀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자, 근데 자, 나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예 들어가면서 여러 사례 같은 것들을 들면서 다 했던 겁니다. 자,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대한 경찰 순찰을 확대합니다. 자, 공식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거나 자, 혹은 아파트 입구 현관문에 반사경을 부착함으로써 자, 출입자 익명성을 감소시켜 자, 범행에 수반되는 자, 발각 위험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뭐예요, 이거는? 기회를 감소시키고 발각 위험을 높여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전략이죠.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이라는 걸 알았다. 알게 된 친구는 여기서 이제 보기를 싹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4번에 보시면 나의 기억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해요. 이거는 50대 50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서 이 지문 하나만 알았더라도 아니면은 다 지문 하나만 알았더라도 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알았더라면 요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2번 에크와 스펠만 자, 경찰 간서 에서 문제 지향적 경찰 활동을 자, 지역사회 해결에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4단계 문제 해결 과정 사라 모델을 제시했다. 뭐 기존에는 뭐 순서만 이렇게 문제를 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다. 내용을 물어볼 것이다. 해가지고 제가 기본서에도 내용 다 넣어놨고 이거 나올 거니까 이거 반드시 그리고 이 문장을 보지 마라. 이 글자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지 말고 항상 여기서 물어보는 그 근원적인 그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라고 항상 제가 강조를 했었죠. 자, 지금 요거 그대로 나왔죠. 내용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솔직히 그 내용을 보지 않았더라도 이걸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그냥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지역사회 이제 어떤 그 문제점. 자, 이 문제 지향적 경찰 활동 자체가 뭐예요? 기존의 어떤 사건들 기존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 경찰이 대응을 한다면 어때요? 자, 다른 필요한 중요한 자, 경찰이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사건은 계속 발생돼요. 왜? 그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계속적으로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건에 대항하는 것에서 탈피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 원인을 제거하고 여기에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적재적소의 장소에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문제 지향적 경찰 활동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원인 같은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스캐닝을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죠, 당연히. 그럼 뭐예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만연해 있는 자, 그런 반복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이게 조사잖아요. 우리가 다 했던 겁니다. 우리 이렇게 수업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조사 단계 한번 봐봐요. 자,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 일회적으로 발생하지만 그거를 왜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뭐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해요. 일회성 문제를.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일회적으로 발생하지만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심각한 중대 범죄 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화하는 데서 출발한다. 잘못됐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듀윌 학생들은 이거 아주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분석 단계에서는 자, 각종 통계 자료 등 자,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며 당면 문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 분석 상강 모형을 유용한 분석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 자, 뭐 상강 모형
자, 이거 우리 범죄학 할 때 우리가 막 했던 거죠. 뭐 범죄자, 뭐 타겟,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했던 이 상강무형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대응 단계에서는 자 경찰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대응 방안을 추구하고 자 상황적 범죄 예방에서 제시하는 25가지 범죄 예방 기술. 자, 요 표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수업에서 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적용해 볼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자, 4번 평가 단계에서는 과정과 평가와 과정 평가와 효과 평가 두 단계로 구성이 되고 자, 이전 문제 해결 과정의 환류를 통해서 자, 각 단계가 지속적인 순환 과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죠. 자, 이 평가 단계와 평가 단계는 과정 단계, 효과 단계. 요게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또 다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할 거지만 일단 여기에서 이제 환류를 통한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 조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어떤 대응 단계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었다. 또는 분석 단계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환류라는 거죠. 자,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문제가 있었던 것, 우리가 뭐 대응하다가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좀 고쳐가지고 다시 좋은 어떤 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것. 자, 요거를 이제 환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12번 1번이 정답이고 요거는 아주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사이버 2000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했었고 경찰 서비스원장 98년도. 자,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제가 이거 설마 이거 자, 국가 그 저기 국가수랑 좀 헷갈리는 친구가 있을까 잠깐 생각하다가 에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헷갈렸던 친구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안 되죠. 그걸 약간 살짝 노린 것 같은데 자, 이제 국가수사가 나오니까 국가수를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이게 좀 틀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게 답이 지금 그러니까 자, 근데 뭐 국가수사본부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언제부터 이 근거법이 시행이 됐어요? 국자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국자법은 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21년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경찰법은 언제 제정이 됐죠? 91년도에 제정이 됐죠. 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설치는 2006년이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은 정답 1번이 되는 거고, 자, 요거는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이걸 틀렸다, 이거는 자기가 노력을 안 한 거죠. 성실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자,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는 겁니다. 자,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자,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라는 원칙이다. 자, 일단 이건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행정기본법 우리가 미친 듯이 봤죠. 자, 거기 13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맞다. 뭐 밑에 거 뭐 안 봐도 그냥 1번 정확하니까, 너무 정확하니까. 그리고 2번 딱 보니까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이거 행정기본법에서 봤는데 왜? 자, 그래서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 자, 지방자치단체 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 승인을 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부관을 붙인다. 자, 이거는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위배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사례에서는 자 100%가 있습니다. 기부 체납을 하는데 이 토지 이 주택 사업 계획 승인을 해주는데 주택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자, 이 면적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극소의 부분을 기부 체납하도록 한 거예요. 이거는 예외적으로 어떻다고요?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기부 체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기부 체납했겠죠. 그 토지를 국가 그 지자체
기부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이제 아무런 말이 없다가 어떻게 했다? 그 인천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그 토지를 수용하면서 이제 토지 보상금 같은 거 줘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이런 자 보상 협조 요청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자 그걸 받자마자 이제 그때 가서 욱 한 거죠. 이 사업자가 그러면서 이 부관의 위법을 들고 나온 겁니다. 자, 일단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판단해 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요거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건 위법 명백하다. 위법하고 그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를 뭐 그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자,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당연 무효가 되겠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본 예외적인 판례니까요.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4번으로 넘어가시면 자 갑이 자 혈중 알코올 농도 0.140 주치 상태로 100이랑 125cc 이륜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의 자동차 운전 면허, 자 1종 대형이라든지 1종 보통, 1종 특수, 뭐 2종 소형, 뭐 이런 것들을 취소한 것, 자 이런 것들이 갑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뭐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더라도 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틀렸죠.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자, 요거를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이종 소형으로 운전을 한 거잖아요. 그죠? 2종 소형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이거는 2종 소형 면허가 따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25cc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 2종 소형이 따로 필요해요. 근데 125cc 이하에 대해서는 뭘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종 보통이라든지 2종 소형이라든지 이런 뭐 면허로도 요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는 운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서는 이륜 자동차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토바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인데 125cc 이하에 해당하는 이륜 자동차에 해당하는 거죠. 하지만 얘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죠? 원자에 들어갑니다. 원자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 보통 면허라든지 기타 등등의 면허로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취소를 하고 다른 것들을 취소를 하지 않으면은 취소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다른 걸로 그대로 다시 운전을 하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부당 결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의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그 판례를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좀 넣어놨는데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뭐 시간 끌지 않고 여러분들이 1번에서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우리가 많이 했던 거니까. 자, 1번 딱 찍고 뭐 2번, 3번, 4번은 굳이 보지 않아도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자, 경찰학은요. 자, 이런 판례 같은 것들은 자,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정말 중요한 판례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면 되고, 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굳이 보지 않아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적절한 어떤 조절을 통해서 공부를 좀 효율성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15번 보시면은 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건 나와 있는데, 자, 요것도 이제 개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자, 행정에 관한 나이는 자,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고, 자, 지금 잘못됐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문을 좀 바꿨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행정작용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이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보다 크지 않아야 된다. 자, 이거는 뭘 문제를 낸 거예요? 우리 그 행정기본법에 있는 그 비례 원칙 명문화시킨 거, 자, 거기에서 이제 3호를 이제 문제로 낸 거죠. 자, 뭐 이게 뭡니까?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공부한 것 중에서 상당성의 원칙에 대한 내용. 지금 이거 거꾸로 지금 써놨죠. 자, 그래서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래서 2번 잘못됐고요. 자, 3번도 우리가 봤던 거죠. 이것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것도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자,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던 거니까 뭐 쉽게 답을 골랐을 것 같고요. 이제 3번이 정답이죠. 자, 4번. 자,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그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서 국민이 그 권한 행사를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많이 했죠. 이것도 이해 들어가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우리 막 생각하면서 다 해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16번은 이거는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자, 1번이 정답이죠. 자, 이거는 위임이 아니라 뭡니까? 위탁. 이거는 뭐 문제도 아니죠. 이것도 뭐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자, 국유재산의 관리청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무단 점유자, 이거를 국유재산인데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무단 점유한 거예요. 우월한 지위에서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자, 공법상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공법 사법 구별하면서 공법 이자 사법이다. 이 구별을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어느 소송으로 가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 지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 이거는 이제 기출이죠. 우리가 뭐 기출 문제에서 수하게 다뤘던 문제입니다. 자,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법상의 자,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근무 관계를 사법상의 고용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아니죠. 자, 왜 그러냐면 임용권자가 누굽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장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재보상과 퇴직 급여를 받고 또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른 기관에 이제 근무하시는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뭐 사업체 같은데 이렇게 근무하시는 청원 경찰과는 어떤 다른 대우를 받고 다른 법이 적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법상의 고용 계약 관계로 보기는 어렵죠. 어렵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원천 징수 의무자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행정청은 맞죠. 행정청은 맞습니다. 법률상 행정청은 맞는데, 자,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그 3.3% 이렇게 떼고 이렇게 월급 정산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원천 징수 의무자가 그러니까 뭐 격리 업무를 이렇게 담당하시는 뭐 이런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분들이 법상 행정청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처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그 처분을 하는 거냐고요.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뭐 법 집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는 거냐고요. 자, 법 집행을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행위를 하는 건 맞죠. 하지만 우월한 지위에서 이렇게 하는 그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도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국립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 자, 이거 행정 처분이냐? 자, 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교육기관.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교육 행정이죠. 자, 거기에 장이 그 학생에 대해서 퇴학 처분하는 것. 자, 이것도 이제 그 행정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고, 자, 행정 처분이고, 자, 그 관련 판례 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풀 수는 있습니다. 풀 수는 있으나
좀 헷갈려 하시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정답은 1번이고 자, 이거는 한 세모 정도로 하겠습니다. 세모 정도. 그냥 뭐 무조건 풀어야지가 아니라 틀리는 친구도 있겠다. 있겠다. 그 정도. 자,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자,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 정감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문제 없죠? 자, 그리고 뭐 2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미친 듯이 암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은 자,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자, 국회는 대통령한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해임을 건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은 X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옳은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의 징계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자, 동료 경찰관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자, 징계에 의해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관, 해임 처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자, 왜 그래요? 우리 결격 사유 있잖아요. 결격 사유. 경찰 공무원법에 결격 사유 10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이 징계에 의해서 파면 해임된 자는 경찰관으로 될 수 없다고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뭐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파면 해임 당한 사람들은 경찰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미친 듯이 한 거죠, 이것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일반 수권 조항. 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죠. 자, 경찰권 발동 근거가 되는 개별적인 작용법적 근거가 없을 때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 보충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수권된 일반 조항을 일반 수권 조항이라고 한다. 자, 이거 뭐 문제 있나요? 없죠. 자, 그다음에 2번.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는 형식상 경찰관의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자,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구체적 사항에 따라서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서 위법하다. 자, 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자, 여기에서 또 재량권 영우의 수축 이론과 연결을 해가지고 또 생각도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3번. 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각호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인해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 자,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뭐 기출이죠. 자, 그다음에 난 기출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까요? 자, 기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금 기출 기본 깔고 가야 돼요. 기출 공부 기출로 안 된다고요? 왜 안 돼요? 기출로 됩니다. 기출로 돼요. 자, 기출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자, 학생들 그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자, 4번.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자, 경찰 공무원은 자,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해서 자, 부당하게 타인의 사생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 있나요?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관련된 판례도 중요하고요. 자, 이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우리가 씹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조문 하나하나 다 분석하면서 사례까지 해보면서 막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규정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21번. 자, 요거는 말이 필요 없죠. 말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막 쇼까지 하면서 했던 거죠. 이거는 뭐 다 맞췄을 겁니다. 뭐 우리 학원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 있는 뭐 그런 친구들도 다 맞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틀렸으면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거? 지금 부관 그러니까 다른 부관들 그러니까 부담을 제외한 다른 부관들은 제가 막 이렇게 표현했죠. 한 몸뚱아리가 하나야 막 이러면서 막 쇼까지 막 하면서 자, 근데 관 중에서
부담은 또 하나의 하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겨먹었다고요?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자, 주된 행정행위가 있으면 요거는 부담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니까 얘만 따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근데 다른 애들 이런 모양이야. 그래서 따로 떨어뜨릴 수 없다. 분명히 했죠. 그리고 이거 시험 전날, 그러니까 처음 듣는 친구, 이거 공부한 지 하루 된 친구도 맞췄어요. 그죠? 이거는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거고 너무 쉬운 문제였죠. 자, 그래서 정답 뭐 1번이었고요. 자, 22번 보시면 자, 행정상 의무 이행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거 정답 일단 정답 3번이 되는 것이고, 자, 이거 뭐 전부 다 뭐 문제 될 게 없어요. 너무 쉬워요. 자, 3번 한번 보시면 자, 피고인이 직결 심판에 대해서 제출한 자, 정식 재판 청구서에 피고인이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자,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자,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이 진정한 의사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더라도 그럼 끝입니다. 자, 이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면 정식 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된다. 아니죠. 자,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또는이라고 이제 우리 그 형소법에 보면은요, 자, 이게 또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어느 한쪽만 이렇게 돼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반드시 뭐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야만 이게 인정이 될 것이냐?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죠. 자, 그다음에 자, 23번.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거 1번이 정답이죠. 자,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유행사, 자, 이걸 기억해야 이걸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2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위해성 경찰 장비 종류 및 그 사용 기준, 자, 안전교육, 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아니죠. 자, 이것도 우리가 미친 듯이 했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하면서.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통령령이 연결되는 게 세 개가 있다. 자, 그래서 정보 관련되면 정보로 가고, 위해성 관련되면 위해성으로 가고, 이거 정보도 아니다, 위해성도 아니다, 그럼 어디로 간다? 시행령으로 간다.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행안부령을 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을 정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3번.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의 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자, 그리고 손실이 확정된 때로부터 뭔가 이거 보면서 이거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3번 잘못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2주 직무 범위 이거는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테러 경보 발령. 자, 이게 규정이 안 되어 있죠. 자, 경비 주요인사 경호 및 대테러, 대간첩 작전 수행 요게 나와 있죠. 그럼 대테러 경보는 어디에 나와 있겠어요? 당연히 테러 방지법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이거 1번. 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판례를 제가 싹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을 보시면은요. 자, 일단 요거는 좀 쉬운 내용이죠. 자, 경찰 병력이 행정 대집행 후 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자, 또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지금 일단 행정 대집행 다 끝난 거예요. 다 했죠. 자, 근데 다시 장소를 점거해서 물건을 다시 비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해 사건 장소를 미리 둘러싼 뒤 A 차 대책위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에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재한 것은 범죄 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 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거는 뭐 문제가 없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따른 아동학대 범죄가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자,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해서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자,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분해 해석해 가지고 다 공부를 했던 거죠. 자, 경직법에서 이제 감면 규정 생긴 거. 자, 그래서
요거는 할 수 있다로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3번. 경찰관은 형사처벌이 되는 대상인가? 되는 행위가 자,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 자, 이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에 의해서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판례 내용이긴 한데 이걸 주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가 이제 잘못됐다는 것은 이제 공부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자,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조 2항에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 최소한도에서 행사돼야 되고 남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며 비례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 행정 영역에서 헌법상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표현한 겁니까? 이게 과잉 금지 원칙을 표현한 것. 자, 이게 과소 보호 금지의 원칙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과잉 금지의 원칙을 표현한 것.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5번. 자,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요거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바꿀 것 같다. 이거 조심해라. 그러면서 다 체크 다 해드렸죠. 자, 뭐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자, 4번 보니까 익명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정의가 없죠. 이런 게 지금 없습니다. 자, 개인정보의 전부 삭제하거나 일부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걸 가명 처리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이거 분명히 바꿀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자, 좀 주의를 해라. 라고 찍어드린 겁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26번. 자,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는 건데, 자, 요 정답 1번이 되는 거죠. 자,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우리가 조문 미친 듯이 봤죠. 자,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여기는 판례보다는 조문 형식의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계속 그러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정답 1번이라는 거 그냥 바로 알 수 있고요. 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지금 명예퇴직한 법관이 자, 미지급 명예퇴직 수당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 수당 규칙에 의해서 확정된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자,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이건 어디로 가야 돼요? 자, 공법상 법률 관계래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이게 권력적인 관계 아니죠? 그러면 어디예요? 권리 의무 관계이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을 가야 되죠. 이것도 우리 권리 의무 관계다. 이거 굉장히 많이 했었죠. 자, 그래서 뭐 정답 4번으로 여러분들이 뭐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 자, 28번 보시면은 자, 이 정답 4번입니다. 자,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수를 의미하며, 자, 문의는 이러한 통솔 범위의 원리를 조직 편성의 1원리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의는 뭐에 대해서 제1원리라고 했어요. 자, 조정과 통합의 원리에 그 조정과 통합의 원리에 대해서 제1 원리라고 했죠. 자, 그래서 통솔 범위의 원리, 부하 직원의 수를 의미하며 자, 여기까지는 통솔 범위의 원리가 맞는데 문의가 얘기한 거는 조정과 통합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자, 4번이 잘못됐고, 자, 이것도 뭐 쉽게 풀었을 거죠. 자, 29번. 자, 동기부여 이론 중 내용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것도 우리가 다 했던 거죠. 이거 분명히 문제 낼 거다. 이것도 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 일단 정답 뭐 1번, 2번, 4번. 자, 우리 뭐 다 아는 내용이고. 자, 3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골라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산제도. 자, 예산도
이 행정학에서 잘 내는 부분이다 해가지고 예산의 출제 포인트들 우리가 다 잡아가지고 미친 듯이 훈련했습니다. 그죠? 좀 이게 더 어렵게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죠? 자, 그 정도로 우리는 뭐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는데, 자, 품목별 예산 제도는 자, 일반 국민들이 정부 사업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자, 이거는 품목에 대한 게 아니라 뭐에 대해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설명이 지금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잘못되어 있고요. 자, 31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기출이고 우리 맨날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간이 무기고란 자, 경찰 인력 및 경찰 기관별 무기 책정 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자, 각 경찰 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아니죠.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집중 무기고에 대한 설명이죠. 간이 무기고는 뭐예요? 각각의 그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좀 집중 무기고로부터 대여해가지고 다른 곳에 그 자기들이 이제 상시 거주하는 곳에 무기 보관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보관하는 곳, 여기를 이제 간이 무기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법률상의 정의는 해설에다 넣어놨으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32번입니다. 자, 이것도 미친 듯이 했던 거죠. 자, 정답 1번 다만 1급은 무조건 어떻게 완전 특별 대우해 주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 이것도 1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답 고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33번 같은 경우에 뭐 감찰 이란 복무기간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의 재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 활동을 말한다. 요거는 이제 옳은 내용. 정의는 무조건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2번 자, 감찰 부서장은 자, 소속 감찰관에 대해서 감찰관 보직 후 자, 3년마다 적격 심사 실시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보직 후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잘못된 거고. 자,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도 옳은 내용이죠. 자, 자주 의무 위반 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 분야 및 경찰 관서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 관리 및 업무 추진 실태 등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감찰관은 감찰관 본인이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서 감찰 대상이 된 때에는 당해 감찰 직무에서 제척된다. 요거는 안 봤어요. 안 봤습니다. 자, 그래도 뭐 2번에서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34번 보시면 자, 지역 경찰 조직 및 자,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는 겁니다. 자, 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뭐 이런 거 고려해 가지고 경찰서 관할 구역 나눠 가지고 뭐 지역 경찰 관서를 설치합니까? 자, 이 설치 나오면 무조건 누가 그랬어요? 시도청장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1번 틀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자, 2번은 옳은 내용이니까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지역경찰 관서장은 지역경찰 관서 운영에 관해서 총괄 지휘 감독한다. 자,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경찰서장님이 총괄 지휘 감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잘못됐고, 자,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 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방문 민원 및 각종 신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아니죠.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자, 방문 민원 이거 뭐예요? 상한근무죠. 자, 그리고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업무 상한근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것은 2번 이 되겠고요. 자, 35번. 자, 이것도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일단 틀린 거 찾는 거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위장 수사할 때 신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행사 가능하지만, 자, 이거 소지, 판매, 광고 할 수 없다? 아니요, 이거 할 수 있다고. 자, 막 제가 막 무간도 막 이런 영화 얘기까지 막 하면서 우리도 이런 거 이제 생겼다. 근데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거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조문도 당연히 받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 쉽게 골라낼 수 있고, 자, 그리고 2번이 뭐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암기한 거예요. 제작수 수출 강매 강추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뭐 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또 뭐 암기로는 안 된다. 그 의도가 뭔지는 알아요. 그죠? 그냥 무조건 무작정 암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암기법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완전히 의존해 가지고 그것만
아는 거 그런 게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자, 요런 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받아요. 이거 이런 거 모르면 어떻게 문제를 풀 거예요? 어떻게 머릿속에 문장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푸냐고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정답. 자, 4번. 4번.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고를 수 있으실 것 같고. 자, 36번입니다. 자, 36번은 어때요? 이 껌이죠. 껌. 자, 이거 지금 우리가 긴급 임시 조치 할 수 있는 거, 자, 사경이 할 수 있는 거 3개 1, 2, 3, 5 있잖아요. 뭐예요? 퇴거 격리 100m 전기 통신. 그거 안 들어가는 거 뭐 있어요, 지금? 정답 2번. 아주 쉽게 이것도 풀 수 있는 내용이었죠. 자, 그다음에 37번. 자, 긴급 자동차.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예외 없이 터널 안에 차를 주차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왜? 긴급 자동차에 대한 특례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특례를 공부를 했고, 자, 그래서 모든 긴급 자동차는 아니지만 소구혈, 소방차, 그리고 뭐 구급차라든지 혈액 운반용 차량이라든지 경찰용 자동차 중에서 뭐 범죄 수사라든지 뭐그 도로 뭐 그 단속이라든지 긴급한 용무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경찰용 자동차 이런 것들은 자, 이런 주차에 대한 예외, 그러니까 특례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게 아니죠. 특정 긴급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률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법률에 의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게 1번이 잘못됐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뭐 2번, 3번, 4번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후딱하게 했던 것들이니까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볼 텐데, 자, 이거는 옳은 거를 찾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 체류한 사람이 테러로 인해서 생명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건 안 받습니다. 저는 안 받으면 안 받다고 해요. 뭐 다른 데도 안 했을 거다. 뭐 이런 말 안 합니다. 저는 깔끔하게 해요. 자, 우리가 더 보완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완해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되고. 자, 그리고 딴 데서 안 한 것들, 진짜로 안 한 것들 자기들이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했죠. 그런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로 2점, 그러니까 2문제, 3문제 더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항상 다른 학원 학생들보다 2, 3점 항상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른 어떤 그런 이상한 말에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착실하게 잘 해오고 있었고 더 정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경찰학은 경찰학입니다. 그죠? 경찰학은 경찰학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안 받습니다. 인정합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잘못했고 일단 그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 더 볼 수 있도록 기본서를 지금 굉장히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 없이 여러분들이 그 익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더 익숙하게, 뭐 지금도 익숙했지만 자, 더 익숙하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번은 뭐 말씀 안 드렸죠.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처음 보는 거니까 해설을 같이 봅니다. 자, 테러로 인해서 자, 생명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신체 상해 장애 및 장기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서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 체류가 금지된 국가 지역을 방문 체류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하지 말라라는 거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꾸역꾸역 가가지고 거기서 이런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도 막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 일단 뭐 그래서 맞힐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뭐 맞힌 친구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자, 일단 이거는 제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자, 뭐 틀릴 수 있다고. 자, 그다음에 2번은 뭐 우리가 미친 듯이 했던 거고, 테러 단체란 자, 국제 형사 경찰 기구가 아니라 유엔이죠. 그리고 3번, 자,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그밖에 대통령 정하는 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테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 보호관 한 명을 둔다. 자, 요거는 봤던 내용이에요. 우리 기본서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테러로 인해서 신체, 재산, 명예, 요게 이제 들어갔어요. 명예. 자, 요것도 이제 좀 고르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민을 한다면 뭐
적절한 것을 찾는 건데 일단 뭐 3번인데 이 3번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3번을 찍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3번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났다. 자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뭐 3번하고 4번하고 좀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좀 틀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뭐 맞힌 친구들은 많습니다. 자 39번. 자 요거는 뭐 문제도 아니죠. 요건 집시법. 자 질서 유지인이란 경찰서장이 뭐 집회 또는 시위 질서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질서 유지인이라고 합니까? 이거 누가 임명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자죠, 주체자. 자 그래서 틀렸다. 자 그러면 기억은 아니고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아니고 기억 들어간 건 1번은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자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의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정신 신고 제도 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라는 것으로 집회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자 일단 요거는 문제가 없는 내용이죠. 요거는 그 대법원 판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옳은 내용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니은이 들어간 걸 찾아야 되는 건데 이제 2번하고 3번 중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뭐 디귿이나 리을 뭐 하나만 보면 되는 건데 자 디귿 한번 볼까요? 자 관할 경찰 관서장은 자 옥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서 기재사항에 미비점 발견한다. 그럼 보안 통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 12시간 기준으로 자 쟤네는 24시간 기한으로 이거 보안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디귿이 안 들어간 걸 찾아야 되니까 니은 들어가고 디귿 안 들어간 걸 찾아야 되니까 정답 3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40번입니다. 자 이 40번 같은 경우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웠을 겁니다. 자 이게 뭐 기출에 이제 비슷한 내용이 좀 있긴 해요. 그리고 실무 종합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렇긴 한데 자 요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근데 맞힌 친구들도 있죠. 맞힌 친구들은 쓰담쓰담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런데 뭐 틀린 친구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거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경찰관은 대한민국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 내에 발생한 범죄로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 안전을 해할 때 승무원 이외의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민관계가 있을 때 또는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조문 범죄수사 규칙 조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옳은 내용이고요. 자, 이건 그냥 그대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2번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가 막 승진에서는 하는 내용인데 자 우리 순경에서는 조금 여기까지는 좀 오버 아닐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반성하겠습니다. 자 좀 빡세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3번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외국인 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사건을 뭐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등을 수리할 때는 7일 이내 이거는 문제 없습니다. 한미 행정 협정 사건 통보서를 미군 당국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검사한테 검사한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고요. 4번 경찰관은 외국 군함에 속하는 군인이나 군속이 그 군함을 떠나서 대한민국 영해 또는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해서 그 지시를 받아야 된다. 다만 현행범 그 밖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체포 그 밖에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한테 보고해서 그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어떤가요? 내용이 뭐 그 시험 당시에 이해를 해요. 저도 시험 당시에는 굉장히 급박한 시간 속에서 그리고 막 그 엄숙한 그런 그 분위기잖아요. 분위기도 되게 이상하고 막 급하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손 떨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멘탈을 딱 잡고 푼다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서 또 하겠다라는 의지로서 그 멘탈 막 잡으려고 노력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번에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우리가 못 풀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 많긴 하지만 우리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대다수, 그러니까 거의 다 나왔고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아주 극히 일부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극히 나왔어요. 극히 일부 나왔습니다. 꼭 그런 부분들을 뭐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100점을 맞지 못하더라도 합격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틀릴 수 있는 여건들을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보면 한 8문제 정도는 좀 실수도 하고 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시험은요,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한 80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 최소 8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단언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안 했던 것들이 좀 일부 나오긴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좀 보완을 해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좀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양을 미친 듯이 늘리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할 것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할 것만 할 건데 좀 범위를 이제 그 연관성을 찾아가지고 이게 이제 강사의 능력인 거죠. 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안 나왔던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몫이 강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걸 분석 철저히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비속도 경찰학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시험 잘 보고 체력이라든지 면접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은 부상 없이 잘 준비하시고 체력 점수 잘 받으시고 면접까지 해가지고 최종 합격하시고요. 안타깝게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들은 이번 시험에서도 증명됐죠. 어때요? 장난 아니죠. 자, 찍신입니다. 찍신. 자, 안 나왔던 것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찍는 게 그게 찍신이죠. 맨날 나오는 거 이거 나올 거다 그게 찍신입니까? 자, 진정한 찍신은 정진천입니다. 인정? 인정하는 바이죠. 자, 킹정하세요. 자, 저랑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시험에서는 고득점으로 알고 풀어야죠. 알고 그냥 찍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